모바일 안에서 직접 거래까지 가능하도록 기술 특허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칸막이 규제에 가로막혔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산운용업으로 규제를 해야 될지, 은행업으로 규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증권업으로 규제해야 될지, 그런 어떤 규제 권역에 대한 모호성이 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규제 샌드박스는 이런 모호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이 된다면 이 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네, 많은 기회가 창출된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다가 부작용이 생기는 건 아닐까 좀 우려스러운 생각도 들거든요. 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 안전장치도 마련을 했습니다. 실증 테스트 중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즉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는 사전에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도 사업자의 몫입니다. 네, 문기혁 기자 설명대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는 조금 접어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바로 이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정부가 오늘부터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첫날에 이 19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 먼저 KT와 카카오페이가 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공공기관의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KT나 카카오페이 같은 중개자에게 보내서 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또 현대자동차는 이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해달라며 임시 허가와 실증 특례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 신청 지역들은 각종 규제들로 현재 수소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이외에도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해외 송금 서비스, 온라인으로 폐차 견적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 또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등이 임시 허가 또는 실증 특례 방식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자율주행 배달 로봇 서비스가 가능한지 관련 규정이나 규제를 신속히 확인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이 규제 혁신으로 우리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호 규제 샌드박스 언제쯤 탄생할까요? 네, 이 앞서 설명드린 사례들이 실제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이 된다면 국민연금 가입 내역서나 운전면허 갱신 안내서를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고 또 블록체인으로 해외에 돈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 많은 변화 또 편리한 변화가 있겠죠. 정부는 이런 규제 샌드박스를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 달 중에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기업들 중 검토가 끝나는 안건들은 빠르면 2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빠르면 다음 달이면 1호 규제 샌드박스가 탄생하겠네요. 지금까지 서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샌드박스 관련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은 즐거워야 한다며 그동안 규제로 인해 꿈을 현실로 구현하지 못한 분들에게 즐거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장 오늘만 19건의 혁신 아이디어를 기업들이 신청했다며 기업이 신나게 새 제품을 만들고 신기술이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 활력이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았습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도 중요한 경제 주체의 하나로 생각한다면서 정책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것은 2014년 연합회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연합체가 300만, 종사자 수도 600만이 넘는 우리 경제 중심축으로 고용에서도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5차례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업계가 체감하는 어려움이 큰 것에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 영역의 하나로 다뤄졌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 영역으로 보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전반에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국회에서 이 법이 마련된다면 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사각지대가 없이. 이와 함께 현재 중요 노동 현안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지원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된 보완 조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타지로 끌려가 옥살이를 해야 했던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에게 법원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70년 만에 무죄를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1947년 3.1절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에서는 무력 충돌과 군경의 진압 과정에서 최대 3만 명의 양민이 희생됐습니다.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영문도 모른 채 서대문 형무소 등 전국 각지로 끌려가 수감된 이들만 2,500여 명, 상당수가 행방불명되거나 고문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제주 4.3 사건 생존 수용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어떤 범죄로 재판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과 당시 제주도에 소개령이 내려진 시기 등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군법회의에 넘겨 예심조사나 기소장 전달 등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군사재판은 제주 4.3 사건 당시 계엄령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불법이고 이로 인해 감옥에 갇힌 수용인들의 무죄를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정부가 인권 침해 근절 대책을 마련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 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 발표합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 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에는 스포츠 윤리 준수, 지도 훈련 지침 세부 사항 등 학교 체육 구조적 문제까지 포함될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구조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와 학생 선수 6만 3천여 명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근본 대책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부처는 특히 가해자와 은폐 축소 시도에 대해서 엄정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에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청은 특별수사팀에 여경을 포함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을 보강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함께 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 개선에도 힘씁니다.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창구가 넓어집니다. 여가부는 피해자 익명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신고인과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 모임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방, 재발방지 교육과 상담이 강화됩니다. 여가부와 문체부는 연내 체육계 종사자 대상 체육 분야 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해 교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방 강사가 30여 명 양성됐는데 체육계 전문 강사 규모도 이에 준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곽동아입니다. 아시안컵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중국을 물리치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대표팀 합류 52시간 만에 선발로 나선 손흥민의 존재감이 빛났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조 1위를 놓고 중국과 벌인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 벤투 감독은 손흥민을 선발로 투입하며 조 1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가벼운 움직임을 보인 손흥민은 전반 13분 중국 문전에서 돌파를 시도하며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키커로 나선 황의조는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전반을 1대0으로 마쳤습니다. 후반전에도 손흥민의 역할은 빛났습니다. 후반 6분 손흥민의 날카로운 코너킥이 김민재의 머리를 맞고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대표팀은 이후에도 중국을 압도하며 2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3연승으로 조별 예선을 마친 축구대표팀은 5일간의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16강전은 오는 22일 두바이에서 치르며 상대는 A조와 B조, F조 3위 중 한 팀이 될 전망입니다. 대표팀은 오늘 두바이로 이동해 하루 휴식한 뒤 다음 경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인력과 장비의 지역 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연한 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총리는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이 소방관이라며 헌신에 감사드려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여건과 처우가 부족하고 지역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의 격차가 커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소방관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소방 인력과 장비의 지역 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보고드릴 것입니다. 특히 이를 위한 7개의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